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원통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눈해보죠. 원통좌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 X축, Y축, Z축으로 잡고 이렇게 면적을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있는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이 도대체 여기에서 어딘가 하는 걸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얘는 지금 원통좌표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봐요. 바로 그 원통의 일부예요. 왜? 지금 우리는 미분 요소,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요소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시 말하지만 전체 이렇게 여기가 기준축이겠죠? 얘를 중심으로 큰 원통이 있을 거예요. 큰 원통이 그 원통의 일부 구조예요. 아까 우리가 전체 육면체에서 일부 육면체를 논했듯이 미소 육면체를 논했듯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면, 2면, 3면이 도대체 이 중에 어딘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결정들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길이 요소를 먼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미소 길이 요소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결정해봐요.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첫 번째 면, 요 면은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요 앞쪽 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1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면은 어딜까요? 두 번째 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쪽, 요 면일까요? 아니죠. 요 면이 아니라 이 반대쪽 면이에요. 반대쪽 면이에요. 그러니까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는 뒤쪽 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요 모양 자체가 그냥 직각삼각형하고 비슷하니까 실제는 약간 다르죠. 여기가 원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원통의 일부니까 그냥 이거로 예를 들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 면은 이 앞면이 아니에요. 이 앞면이 아니라 여러분들 쪽에서는 안 보이는 이쪽 뒤쪽 면이에요. 뒤쪽 면. 뒤쪽 면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기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는 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플러스 방향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뒤쪽 면이 여기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는 이쪽 윗면이에요. 여기 보면 이 윗면이 지금 3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번 면부터 시작을 해서 길이 요소를 결정을 해봐요. 미소 길이 요소를 결정들 해봤어요. 진짜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지금 이만큼 길이는 이게 첫 번째 면이니까 여기가 이만큼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Z축 방향이니까 미소 길이니까 여기는 DZ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휘어진, 물론 여기나 길이는 같아요. 이쪽은 서로 길이가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라디안 같은 개념을 배울 때, 그러면 제가 지금 평면상에서 원을 그릴게요. 평면상에서 원을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를 축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점에서 입자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원반 같은 것들이 회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잘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원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봐요.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세타만큼 돌아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기준을 잡았던 점부터 이만큼 돌아간 데까지 길이를, 만약에 여기를 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에다가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바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걸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원통좌표계니까 원통좌표계에서는 반지름을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로로 쓴다고 그랬죠. 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얘가 돌아가는 각도는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파이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는 미소 들어간 이만큼 길이, 그러니까 굴곡이겠죠. 굴곡,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는 로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세타가 아주 작게 들어갔어요. 각도가 아주 작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d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라디안 같은 개념을 배웠을 때하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여기는 로라고 하는 팔의 길이가 약간 들어갔어요. 각도가 약간 들어갔어. 얼마큼? d파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로 d파이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나 요 길이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로 d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d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미소 각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면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단위 벡터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으로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지금 단위 벡터 로의 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로 방향이 반지름의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해석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면은 좀 아까 보여줬듯이 유면이에요. 유면. 이쪽 뒤쪽 면이에요. 뒤쪽 면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길이 자체를 결정하기가 쉽죠? 이만큼 길이는 틀림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반지름 방향일 거니까, 그 중에 미소 길이니까 D로일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뭐겠어요? 이만큼은 Z축이니까 DZ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D로에다 DZ를 이렇게 곱해준 방향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파이라고 하는 방향, 파이라고 하는 세타의 방향은 어디예요? 지금 이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 거예요.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면까지 해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쪽 위에 이렇게 위에 덮은 면, 뚜껑처럼 보이는 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만큼 길이는 조금 아까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그쵸? 여기는 루라고 하는 팔의 방향에다가 각도가 약간 돌아갔으니까 그때 돌아간 현우의 길이, 그러니까 DL이라고 하는 약간 돌아간 현우의 길이, 그거는 루에다가 여기 파인데 여기를 미소 파이로, 그러니까 D 파이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는 루 D 파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길이 방향은 어떻게 돼요? 지금 봤을 때 이만큼 길이,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면이 이 면이죠. 그렇죠? 이 길이 방향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D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D로, 그리고 루 D 파이꼴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단위 벡터 방향은 어디예요? 단위 벡터 방향은 Z축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지금 이 방향인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면, 2면, 3면을 다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미소 변이부터 시작해서 면적, 최저까지 잠깐 알아보죠. 먼저 여러분들은 그걸 쓰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을 틀림없이 이해를 해야 돼요. 꼭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전체 원통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원통을 이렇게 큰 원통을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한번 표시를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각 면의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결정을 해보고 해야 돼요.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틀림없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소 변이부터 알아보죠. 미소 변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루, 파이, Z 방향으로 이렇게 쓸 테고, 그렇죠? 이렇게 됐을 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폰트 때문에 그래요. 글자 폰트 때문에 그러니까 각도 파이를 이렇게 쓰나 여기 파이를 이렇게 쓰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그러니까 여기 미소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루 방향, 파이 방향, Z 방향으로, 거기에서 D로, 그리고 여기 파이 방향으로는 약간 들어갔으니까 루, 그리고 파이에다가 D 파이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Z축은 그냥 길이축인 거니까 여기서 쓰듯이 똑같이 DZ로 써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소 변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미소 변이가 이렇게 되고, 그 뒤에 우리가 결정을 할 거는 미소 면적이에요. 미소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법선 방향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1, 2, 3은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요 강면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미소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였냐면 이면이었었어요. 이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루 D 파이에다 DZ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 D 파이에다 DZ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면적이 벡터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결정해주면 돼요. 방향은 지금 이렇게 8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에 루에 이렇게 단위 벡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면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면은 앞면이 아니라 뒤쪽 면이에요. 뒤쪽 면이라고 하는 거는 두 곱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D로와 DZ의 곱이고, 그리고 단위 벡터는 파이 방향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곱에다가 파이 방향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면은 이쪽 뚜껑 방향이에요. 이 위쪽 면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된 미소 현우의 길이,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만큼 길이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 D 파이에다가 D 루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어디예요? 방향은 Z축 방향이니까 여기를 AZ 하고 단위 벡터를 고려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소 변이와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최적을 구해야 돼요. 최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소들,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있는 요소들을 다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루, 그리고 D로, 그리고 D파이, DZ면 꼴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미소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이해를 했듯이 여기는
로의 d파이 그리고 d로 맞죠? 그리고 dz를 이렇게 곱해준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칼라량이에요. 최적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적분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미소 최적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에 최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간은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돼요. 구간은 로라고 하는 것도 뭐 0부터 어디까지 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면이면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정해주면 되는 거고, z도 길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길이를 정해주면 돼요. 정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원통에 구하려고 하는 부분에 최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전체 최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한 바퀴 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파이를 적분을 할 때 0부터 2파이까지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통좌표계에서 미분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구좌표계도 똑같이 논할 수가 있어요.